예, 저도 방통위원장께 좀 여쭙겠습니다. 네. 그 전에 지금 통신비 원가 관련해서 자료 공개 소송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소송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법원에서 일정 부분 지금 공개하라고 판결이 났었죠. 예, 그 부분은 이제 미래창조과학부하고 네. 저희하고 이제 나눠서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통신비 원가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여가지고 방통위 상대로 아마 소송이 제기됐던 걸로 그러니까 그게 기억하고 있는데. 구방통위로 아마 상대로 그러니까 네. 업무가 나눠지기 전에 했던 것이고 나눠지면서 그게 미래창조과학부 업무가 돼가지고 제가 현재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뭐 물으시면 제가 혹시 뭐 미래부에도 확인해서 답변을 나중에 그러니까 굳이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건 소송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행정부처에서 일반 어떤 국민에 대해서 정보 공개가 굉장히 미흡함은 물론이고 사실은 국민의 대표, 국민에 의해서 선발된 대표기관인 국회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해도 사실은 자료를 거의 안 내고 의도적으로 지금 기피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라는 경향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이 제고하시라는 취지를 이렇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하신 질문입니다. 예, 저희는 뭐 나름대로 열심히 자료를 챙겨서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이동통신 3사의 가입 요금제별 평균 요금 자료 관련해가지고 이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 예. 어쨌든 뭐 그런 자료 뭐 이렇게 통신사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 공개가 어렵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공문이 왔는데, 가령 통신사에서 실제로 이렇게 회신을 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거니와 가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금제별로 사실 요금제 인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통신 요금에 대해서는. 그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예. 인가를 하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이 인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원가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사실은 제대로 된 인가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기관이. 그 전부가 아니고 이제 SKT에 대해서만 지배적 사업자에 대해서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회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이 모든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응해 주시는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쪽에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아니어서 근데 그쪽에도 그렇게 답이 왔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해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불만인 부분은 뭐냐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너무 지나치게 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불응하겠다는 이런 자세로 어떻게 보면 대국회에 대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사실은 방통위 입장에서도 정말 국익을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한다면 통신사업자의 이익이라든지 통신사업자의 영업비밀보다는 국가 전체적으로 이게 과연 적정한가, 국회와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다는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통위 전체의 어떤 의식 제고를 한번 좀 주문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 원자력 안전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오전에 이제 워낙 많은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사용 후 해처리 연료, 속칭 이제 이게 고준위 폐기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준위나 저준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배출되는 방사선 양이 얼마나 더 많은 겁니까? 고준위라고 한다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교할 수 없은 게 수만 배, 수십만 배 되는 겁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중준위 폐기장 같은 경우는 중저준위 폐기장 같은 경우는 지금 경주에 지었지 않습니까? 방패장을. 근데 고준위는 지금 1992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30년 이상 이게 임시 지하 수조 내지는 위에 콘크리트 벽에 있는 지금 저장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방치는 아니고요. 그 캐니스터라든지 그 넥스터 갖고서요. 건식 저장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안전규제 대상이니까요. 위원장님 그게 용어의 결국은 말장난인데 결국은 어떤 중간 저장 시설 내지 최종 저장 시설을 2035년 내지는 2050년까지 짓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부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임시 저장 시설이 고준위 폐기물의 방사선을 차피할 정도로 안전한 시설이라면 중간 저장 시설 내지 최종 저장 시설을 지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고준위 폐기물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이 원자력을 담당하고 있는 전 공무원 또는 원자력 전문가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알리지 않고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이라는 명분 하에 30년째 지금 방치해오고 있고 그나마 이거를 2027년, 2035년, 2050년 이런 식으로 사실상 지금 현재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어떤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그러면 자 정치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정치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 입장에서는 이분들은 몰라서 그런다고 하지만 최소한 원자력 전문가들은 국민들에게 그러한 점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하고 사실은 정치권, 대통령, 국회에 대해서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니까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해야 되는 것이 양식 있는 전문가들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 입장에서도 빨리 그 중간저장시설이라든지 영모 처분시설이 갖춰지면 제일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지 확보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과거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 부지 사전 조사라든지 그러니까 결국은 지구조사, 그게 의지의 문제인데 예, 이 부지조차도 지금 2028년 운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도대체 의지가 있다고 지금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전체적으로 원자력 전문가들께서 다들 반성하셔야 될 문제다라고 권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